예,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 다음 날인 오늘 추미애 장관의 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저녁에 곧바로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맞다, 이 취지의 SNS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재반박 관련 소식,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의 오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작심 발언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검찰이 인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도 지적했는데.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추 장관 얘기를 좀 보고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윤 총장이 국감장에 있는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어제 또 이 관련해서 어제 논란이 됐던 국감의 발언을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좀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제 아마 국감 중에 저 소식이 전해져서 윤 총장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검사들의 비위 자체는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사 3명이 투입돼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금 대검 감찰과 법무부 감찰이 합동으로 이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위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게 법무부가 감찰하는 것은 원래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이 대검에 있습니다. 2차 감찰은 법무부에 있고. 근데 문제는 법무부 감찰은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 직전에 대통령으로 돼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수사 중인 상황이에요. 수사 중인 상황을 또다시 법무부가 감찰하겠다? 이것 자체는 상당히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노리는 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왜 검사들에 대한 비위를 알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예. 윤석열 총장은 자기 몰랐다. 이 언론 보고 알고 10분 만에 박순철 남부지검한테 전화해서 빨리 이거 조사 시작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이 부분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저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대검 감찰과 법무부 감찰이 추미애 장관의 좀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이게 노리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혹여 윤석열 총장을 뭔가 기소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알고도 수사를 했다라면 감찰 수사하고 난 다음에 정식 수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당신 기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국감 중에 전격적으로 추 장관이 합동감찰, 이 논란이 됐던 국감 발언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어제 윤 총장 국감장에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지휘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 수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뭐 법무부 알림을 보고 수사나 조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발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일방적이고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진복 의원님, 여기 얘기는 아니 대검이랑 합동으로 같이 한다는데 나는 법무부 알림 보고 하라고, 이런 일방적인 감찰이 어딨냐, 윤 총장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4명을 거역하고라는 말을 장관이 하셨는데요. 예.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저는 1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오만방자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럴 겁니다. 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느냐. 예.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당적 인물에 대한 수사는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없었느냐. 라는 부분도 저는 곱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이번에 이 공문 내용들을 보면 라임 의혹하고 가족에 대한 주변 수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비치는데요. 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된다면 이 특별검사에 임명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검을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서초동의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과 함께 사표를 던졌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후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거식 교수님. 네.
어제 사실 저분,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뒤에 기조실장 자격으로 대검 기조부장 자격으로 출석했던 이정수 검사장이 오늘 하루 만에 새 남부지검장이 됐는데 추미애 장관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남부지검장 송순철 박순철 부장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고 사퇴를 하면서 알렸던 입장이 굉장히 또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을 정치가 뒤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권 발동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하루 만에 대검 지금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는 이정수 검사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저분은 좀 잘 알려지셨다시피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 때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 전에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파견에 대해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은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팀장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적폐청산에 상당히 공이 있었던 검사장인데 그다음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인사에 그 대검 부장으로 갔던 분인데 남부지검장을 갔기 때문에 아마도 추미애 장관의 여전히 기싸움 속에서 내 사람으로 끝까지 남부지검의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신속하게 하루 만에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새 남부지검장이 임명이 됐고 추미애 장관은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어제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든지 혹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어제 국감 발언 하나하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종전과는 참 다르게 조금 좀 들끓고 있다 이런 취지도 좀 읽혀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용인에 있다가 또 진천으로 발령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검찰 내부에서 자칫 이게 쓴소리 하거나든지 추 장관한테 비판하면 이게 정말 지방으로 다 귀양 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팽배해서 사실은 이제 검사들이 이용하는 이프로스의 어떤 글 자체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박순철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분 잘 아는데 이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 굉장히 정통 라인을 밟아왔고 금융학 박사예요. 그래서 사실 남부지검에서 금융수사를 이제 전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임 수사를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겁니다. 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했던 그 하나만의 이유로 추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는 게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격 사퇴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검사들의 좀 야성을 좀 지금 다시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 지금 보니까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어떤 검찰 내부가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검사의 길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어떤 검찰 내부의 한 번에 또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도 어제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의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발언과 윤석열 총장의 어제 국감 작심 발언 등으로 여러 가지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저희가 주목해봤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도 꺼내볼까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는요. 7년 전 윤석열 총장을 응원했던 조국 전 장관의 SNS 글이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저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저기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하고.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도. 그랬던 그가 오늘 본인 SNS에 검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한 대사를 올렸습니다. 최진봉 교수. 저희가 또 이 드라마 OST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려내도 8년째 썩는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이제 검사가 나와요. 지금 검사로 배우 조승우 씨가 출연하는데 그 내용은 검찰 비리를 다루는 드라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썩은데 도려낼수록 그런데 또 도려내도 8년째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검찰의 어떤 비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비밀의 숲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 쓴 거죠. 이진복 의원님, 그런데 이게 왜 더 주목이 되냐면 어제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반박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7년 전 혹은 박상기 전 장관께도 본인은 윤 총장은 조국 장관을 그렇게 내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같이 했었다가 오늘 바로 이걸 올렸다.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이슈를 만드는 분 같네요. 조국 전 장관이 2013년 11월 9일 날 그 트윗에서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진짜 지금 윤 총장이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 검찰 개혁을 해보기 위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시기가 참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이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는 것을 검찰 개혁으로 끌고 간다면 누구든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조 장관의 저 말은 정말 지금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이 조 장관의 그 법정 출두 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유재수 감찰 루마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두하기 1시간 전에 SNS에 올린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참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다. 자기 법정에 출두해서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재판에 임하시는 분인데 검찰 개혁에 대한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지 또 저걸 올리셨길래 제가 볼 때는 참 관심이 많으시다 보는데 저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대사를 올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 재판에 좀 신경 쓰시고 본인의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는 좀 국민들이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말할수록 그 검찰 개혁의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더 확산되는 좀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의 시각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죠. 아무리 도려내도 8년째 썩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뭐 이런 대사까지 인용을 한 조국 전 장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는데 본인이 처한 상황, 아까 뭐 김은식 교수님이 짚어주셨지만 안 그래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한솥밥을 먹었던 박형철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새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난번은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이 다름 아닌 박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을 불러서 유재수 전 부시장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감찰을 중단시켰다. 의미 있는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감반을 또 관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제 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중단시킨 책임자가 바로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게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뭐 감찰을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뭔가 혐의가 있었는데 그게 중단됨으로 해서 사표로서 그냥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법정에서 과연 이 업무 범위 즉 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반부패 비서관이 저렇게 증언했다고 해서 이게 아마 전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가늠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에게는 다소 불리한 증언이 나왔는데 이진복 의원님, 뭐 조국 전 장관 여기서 곧바로 반박까지 했더라고요.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소통하고 그런 조정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은 예. 비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진행 중인 사건을 자기 편이라 그래서 사건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국민들이나 상식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어떤 잘못된 사건들을 자기 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균형 감각이나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시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복 의원님 말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아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찰 분발해줬다는 게 그럼 본질이다.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같이 근무를 했고 그쪽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지금 법률가들이 모두가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업무 진행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다음 날, 그리고 본인의 재판 날, 이 검찰개혁을 겨냥한 가리키는 드라마의 대사를 올린 조국 전 장관 얘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